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8.3%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전문가들 예상만큼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릴 거란 관측까지 제기됐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 8.3% 상승했습니다. 7월 8.5%에서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전문가 전망치 8%를 많이 웃돌았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휘발유 값이 한 달 새 10%가량 떨어졌지만 전체 물가를 끌어내리기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식료품이 1년 전보다 11.4% 상승해 197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소비자 물가 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도 6.2%가 올랐습니다. I buy a lot of fruits and vegetables, and I'm not buying them because they're just too expensive.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뺀 상승률은 6.3%로 7월보다 오히려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라 고물가 기조가 쉽게 바뀌진 않을 거란 우려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연방준비제도가 당장 다음 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릴 거란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을 예측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를 보면 연준이 금리를 1%포인트 올릴 가능성은 현재 30%를 넘어섰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전에는 1%포인트 인상 전망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My sense here is that they're going to lift the policy rate to 4% or greater before they entertain any idea of pausing. 인플레이션 우려에 긴축 공포까지 더해지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3.9%, S&P 500 지수가 4.3%, 나스닥 지수는 5%가 넘게 빠졌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였던 2020년 6월 이후 하루 최대 하락폭입니다. 기름값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름값이 내려가도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거란 우려가 커진 건데 연준이 다음 주에 결정할 금리 인상폭은 최소 0.75%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올해 말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4.5%까지 올릴 거란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재가동을 위해서 국방 차관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4년 8개월 만에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강화된 핵 우산 내용을 확인하고 실행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이른바 확장 억제 전략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 참석을 위해 국방부 차관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한미 간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열리는 건 4년 8개월 만입니다. 확장 억제와 관련돼서 미국의 공약이라든가 그 실행력 차원에서 어떻게 그것을 구체화할 것인가에 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미국의 강화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구체적 실행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범철 국방차관은 세부 내용을 말하긴 이르다면서도 이번 방미 기간 앤드류스 공군 기지를 찾아 핵을 탑재한 전략 폭격기와 항공모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을 직접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북한의 선제 핵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됐냐는 질문에 실효성이 검증된 핵 억제력이 작동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Certainly, when it comes to nuclear deterrence, we have a tried and true policy and process, which includes working very closely with our international allies. 이어 최근 북한이 선제 공격이 가능한 핵 무력 법령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핵 억제력 확보를 위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한미일 안보수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전과는 확실하게 다른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선 그 대응 방안이 어느 정도 제도화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현지 시각 13일 수도 런던 버킹엄 궁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성에서 일반에 공개됐던 여왕의 관은 영국 공군기 편으로 런던에 도착한 뒤 왕과 일가가 지켜보는 가운데 버킹엄궁 내부에 안치됐습니다. 여왕의 관은 현지 시각 14일 오후 5시부터 나흘 동안 런던 웨스트민스터홀에 안치돼 국장이 열리는 19일 오전 6시 반까지 일반에 공개됩니다. 영국 보안당국은 여왕의 마지막 가는 길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수백만 명이 줄을 설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두 번째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비대위와 마찬가지로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최대 변수가 될 텐데요. 이 전 대표는 오늘 오전 11시 법원에서 열리는 신문기일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형 비대위를 공언했던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3선의 김상훈 의원을 비롯해 현역 3명이 비대위에 참여했고 원외에서도 김병민 대선캠프 대변인 등 3명이 합류했습니다. 처음엔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검찰 수사관 출신의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가 발표됐지만 1시간 반 만에 전주회 의원으로 교체됐습니다. 지난 비대위에 이어 이번에도 이름이 들어가자 이른바 윤심 논란이 일면서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용호 의원께서 고사를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주기환 전 비대위원으로 호남 몫을 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주기환 비대위원께서 강국한 사의의 뜻을 곡절 끝 출범했지만 순항 여부는 법원 결정에 달린 상황. 당원을 개정해 비대위 전환 요건을 바꿨던 지난 5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한 가처분 신문은 오늘 열리고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은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오는 28일로 신문기일이 미뤄졌습니다. 법원은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정당 정치가 예속되고 종속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귀결을 맞을 수 있다. 오늘 신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인 이준석 전 대표는 두 번째 비대위도 성토했습니다. 1열 비대위원 쓰러지니까 또 2열 비대위원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가지고 그럼 뒤로 왜 못 빠지느냐. 물러나면 기관총을 쏜다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 기관총을 누가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전 대표 측은 정당은 치해법권 지역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 위반은 심판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은 어제 만료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5일, 한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여야 이견 속에 청문 보고서는 아직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재송부 요청일까지 국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지닌 에미상에서 6관왕이라는 새 기록을 썼습니다. 감독상을 받은 황동혁 감독, 남우주연상을 받은 이정재 배우 등 영광의 주역들이 시상식 이후에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인터뷰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자본주의가 갖고 있고 이 경쟁사회가 갖고 있고 또 능력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감정이입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기자는 꼭 언어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 오징어 게임 성기훈을 통해서 수상을 하게 된 것이 증명이 된 것 같다. 우리의 문화 수준이라고 할까? 무엇이 세계적인 어떤 반열에 올라서 오늘과 같은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 관객들이, 한국 시청자들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일단 우리 국민들부터 만족시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었고요. 그것이 지금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결과로 제가 불행하게도 여기 계신 세 분이나 다 시즌1에서 죽여버려서 그게 좀 아쉽고 후회도 되고 어디 다시 살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많은 감정이 교차합니다. 좀 더 무거운 인물, 좀 더 시리어스한 인물로 돌아온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다른 게임들이 시즌1과는 다른 게임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S 보도로 알려진 성착취범 L의 범죄가 단독 범행이 아닌 조직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에 잠시 위축되는가 했던 성착취 대화방이 연휴를 기점으로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황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호에 11명, 남노에 3명. 성착취범 L 일당은 영상 촬영에 동원된 피해자들의 수를 마치 자랑하듯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남노예라 불린 이들 가운데는 실질적인 공범이 있었고 경찰이 최근 그의 행적까지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이 주도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할 때 그를 도와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거나 텔레그램에서 영상을 홍보하는 역할 등을 맡았습니다. L은 피해자를 겁박하는 과정에서 남자 노예를 집으로 보내겠다고도 했고 대화방에 여러 사람을 입장시켜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했는데 바로 이런 점들도 공범들의 존재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남자 노예가 있는데 걔 시켜가지고 너네 집에 찾아가게 하겠다. 경찰은 이렇게 성착취물 제작 유포에 직접 가담한 이들뿐 아니라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이들도 수사 중입니다. N번방 이후 만들어진 법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보기만 해도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L 보도 이후 관련 텔레그램 대화방들은 속속 사라졌다가 연휴를 기점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KBS 잠입 취재에서 확인됐습니다. 경찰도 이들 대화방을 감시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L 사건의 피해자가 최소 7명이며 대부분 미성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KBS가 최초 파악했던 인원보다 1명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찰은 주범 L의 소재도 특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에 협조를 요청했고 기밀수사기법으로 수사망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줄리라는 예명으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혜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 협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안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과거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줄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은 안 씨가 비슷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3,98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이 93,667명, 해외 유입은 314명입니다. 이는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8,400여 명 늘어난 것입니다. 입원 중에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40명이 줄어든 507명입니다. 사망자는 60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7,593명, 누적 치명률은 0.11%입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이동량과 대면 접촉이 늘면서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반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간밤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가 일제히 폭락한 영향을 받으며 큰 폭의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전일 대비 2% 넘게 급락하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64.6포인트 내린 2384.94에 코스닥은 21.7포인트 밀린 775.0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시장 전망치를 웃돈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란 공포감이 커지며 급락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60포인트 가까이 크게 밀리며 출발했고 하루 만에 다시 2,400선을 내주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줄줄이 하락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물 출회로 3%가량 급락하고 있고 네이버도 개장 직후 곧바로 52주 최저가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준금리 인상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에 제주은행 등 일부 금융주는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94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교사가 부족해 공교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업 시간이 다가오자 교사가 생물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학생은 무려 70여 명. 여러 반을 합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고등학교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To me, it's been very chaotic. I wish I could clone myself because it's like I can't get to every kid who needs help. 문제는 교사 부족은 전국적인 상황이라는 것.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사들의 교직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불거진 정치적인 이슈도 교사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public was actually saying that teachers were trying to indoctrinate students. 결과적으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교사 수는 56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교육청은 대안을 찾지 못해 필리핀 등 해외의 교사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의 철강 산업지대로 유명했던 독일 루르 공업지대. 이곳을 지나는 라인강의 지류 엠셔강은 공업지대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폐수 등으로 인해 한때 독일에서 가장 더러운 강으로 불렸습니다. 1980년대부터 정부는 엠셔강 살리기에 팔걷고 나섰습니다. 55억 유로를 쏟아부어 정화시설 4개와 펌프장 3개를 건설하고 430km에 달하는 하수관을 설치했습니다. Zuerst die Kanäle, die Pumpwerke, die Kläranlagen gebaut haben, dem Stand der Technik auch angepasst haben und dann die Renaturierung anschließend erfolgt. Und das ist die große Leistung, dass ein komplettes neues Flusssystem im Ruhrgebiet in einer dicht besiedelten Region. 엠셔강은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부활했습니다. 맑은 강물엔 물고기 등 수중 생물이 다시 서식하고 새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훼손된 생태계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가늠할 수 없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본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을 엠셔강은 말없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와인 산지 메독에서는 해마다 포도 수확 시기인 9월이면 특별한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메독 마라톤 대회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 다시 열린 올해 마라톤 대회에 전 세계에서 8,500명이 참가했는데요. 정규 풀코스인 42.19km를 뛰어야 하지만 해적, 슈퍼맨 등 참가자들의 다양한 복장을 보면 기록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 중간중간에 설치된 급수대에는 물 대신 메독 와인들이 놓여 있습니다. Et donc le parcours passe à travers 54 propriétés viticoles qui nous ouvrent leurs portes, qui nous ouvrent leurs chais. Et c'est vrai que cela fait une particularité extrêmement. 참가비는 90유로로 만만치 않은 가격이지만 다양한 와인을 맛볼 수 있고 완주자에게는 고급 와인까지 줍니다. I've taken 5 hours 26 today. I've had the most fun I've ever had. The wine, the people, the atmosphere, it's so enjoyable. It's been the most fun. I've had so much fun today. 와인 애호가들은 메독 마라톤을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프랑스의 가을을 자연이 빚은 신의 물방울과 함께 즐기는 꿈의 이벤트라고 주저없이 말합니다. 중국 산시성 위린의 한 비행장. 국영 전투기 제작사인 중국 항공공업그룹이 자체 제작한 치밍싱 502이 26분간의 비행을 마치고 안정적으로 착륙합니다. 치밍싱 50은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시험 비행에 성공한 대형 태양광 드론 차이홍의 후속 모델입니다.
우선 24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했던 차이홍보다는 연속 비행 시간이 7배 가까이 향상됐습니다. 现阶段的设计目标是连续飞行7天。这个飞机具有飞得高、飞得久等特点。 더 길어진 연속 비행을 위해선 아무래도 태양광을 받아들이는 패널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치밍싱 50은 패널이 설치되는 날개 길이가 전 모델보다 5m가 더 긴 50m에 달합니다. 상공 2만 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최대 7일간 연속 비행이 가능해 통신 중계뿐만 아니라 고공정찰, 산불 모니터링, 지리 측량 등의 임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 대형 태양광 드론을 개발한 세 번째 국가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장악했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속속 탈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전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전쟁이 중대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에서 밀려난 데 이어 인근 루안스크에서도 속속 철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유격대가 우크라이나 깃발을 개항했다는 소식과 함께 정규군의 대규모 탈환전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현재까지 6,000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10배 가까운 지역을 회복했다며 영토 수복을 위한 추가 작전을 예고했습니다. Від перших чисел вересня і до сьогодні наші воїни вже звільнили понад 6 тисяч квадратних кілометрів території України на сході і на півдні. Рух наших військ продовжується. 미 백악관은 적어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전쟁 양상이 중대한 변화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would let President Zelensky determine and decide whether he feels militarily they've reached a turning point. But clearly, at least in the Donbass, there's a sense of momentum here by the Ukrainian armed forces. 이 같은 전쟁 양상 변화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수개월 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측과 함께 반격 작전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미 국방부 역시 우크라이나 측과 긴밀한 정보 공유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We do provide time-sensitive information to enable them to conduct operations and defend their homeland. I'm not going to get into the specifics of what that might look like. 하지만 러시아가 공세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장기화 우려는 여전하다는 게 미 군 당국의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내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약 3년 만에 해외 순방인데요.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또 타이완 문제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스크바 조빈나 특파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지 시각 15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사마르칸트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두 정상의 만남이 7개월 만에 다시 성사됐습니다. 특히 다음 달 3년임 결정을 앞둔 시진핑 주석으로선 코로나 팬데믹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첫 해외 순방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이번 회담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데 대한 이해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면서 정상회담에서 자세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하원 의장 방문으로 촉발된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长期以来，中俄两国元首一直通过各种方式保持着密切交往，进行战略沟通，引领两国关系始终保持正确的发展方向。 서방의 대러 제재 국면에서 양국 경제 협력 확대도 관심사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사들이고 러시아는 중국산 물품 구매를 늘리면서 올 들어 양국 교역액은 1년 전보다 30% 넘게 늘었습니다. 중국 위안화와 러시아 루블화 간 외환 거래량도 1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Наш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артнерство развивается очень успешно. Растет товарооборот.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н существенно на 36%. 한편 이어지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는 이란도 회원국으로 가입시켜 서방과의 대립전선 강화를 모색할 걸로 예상됩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지난달 4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이천 상가 건물 화재는 부주의가 빚은 인재가 원인이었습니다. 병원 바로 아래층에서 전기도 차단하지 않은 채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친 이 화재. 급속히 퍼진 연기로 4층 투석 전문 병원의 피해가 컸는데 당시 3층 스크린 골프장에선 철거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스크린 골프장을 지목했던 경찰은 보다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철거 공사 도중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창고방에 냉방기기를 작동했고 바로 거기서 불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화재 감식을 통해 전선이 끊긴 흔적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철거 작업은 전력을 차단시켜놓고 하는 게 기본인데 현장에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기가 급속히 퍼진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불이 나자 철거 작업자들이 방화문을 열어둔 채 대피해 연기가 중앙 계단을 통해 위층 병원으로 빠르게 확산됐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연기가 계단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계단에서 내려가서 건물 시공 과정에 위법 사항들도 드러났습니다. 참사 당시 연기가 건물 외벽과 기둥 사이 공간을 통해서도 퍼졌는데 원래 거기 채워져 있어야 할 벽돌이 없었고 외장재만 붙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철거업자와 시공 감리 책임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그중 철거업자 1명을 구속했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연기가 가득 찬 투석실에서 고 현은경 간호사 등 의료진이 끝까지 환자를 대피시키는 CCTV 영상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9월도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낮에는 다소 덥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 서울 28도, 대전 29, 광주 31도로 평년 기온을 1도에서 4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인천 등지에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기 서해안과 충남 북부 지역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국을 향하고 있는 태풍 무이파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30도 가까이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현재 서해안 남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